지명수배가 내려진 범죄자는 과연 잡히지 않고 얼마나 도망칠 수 있을까요? 오늘 다룰 사건은 무려 14년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후쿠다 카즈코. 1948년 1월 2일 에히메현 마츠야마시에서 태어난 그녀는 1살 때 부모님이 이혼해 어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한 어부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다시금 이혼, 에히메현 이마바리시에서 생활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곳에서 쭉 성장한 그녀였습니다만 후쿠다는 고등학교 3학년 무렵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당시 후쿠다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남자친구였던 동급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서 였다고 하네요. 이후 1966년 후쿠다는 당시 사귀던 남성과 함께 부유한 자산가의 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벌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실형을 살았고 출소 후에는 술집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Y라는 여성을 알게 되었죠. 이 Y라는 여성은 당시 후쿠다가 근무하던 캬바레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직원으로 늘 많은 팁과 월급을 받아 Y씨의 집에는 늘 값비싼 가구,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후쿠다는 당시 결혼해 아이도 있는 상태였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불륜 상대에게 우리 집안 엄청 부자야 라는 되도 않는 거짓말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8월 무렵 불륜 상대에게 했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말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그녀가 생각한 것은 강도짓이었습니다. 당시 후쿠다는 가게의 에이스인 Y씨의 집에 놀러갔고 함께 술을 마시며 방심하게 만든 뒤 Y씨가 취기에 빈틈을 보이자 기모노의 허리끈을 풀어 목을 졸라 살해했죠. 이후 후쿠다는 시신을 수건과 담요로 감싼 뒤 박스테이프로 꽁꽁 묶어 비상계단으로 옮겼고 방을 뒤져 현금, 통장, 도장 등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사람을 죽였어. 정당방위였어. 당신이 시신 좀 처리해줘. 당시 남편은 후쿠다에게 자수를 권유했지만 그녀는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고 결국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현장에서 20km 정도 떨어진 외진 산속으로 이동해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했습니다. 이렇게 남편 역시도 공범으로 만든 후쿠다는 불륜 남성과 함께 살 아파트를 계약했고 피해자 Y씨의 집에 있던 가구나 가전제품 등 우리 돈 9천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전부 자신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불륜남에게 했던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짓말 때문이었죠. 한편 가게의 에이스였던 Y씨가 갑자기 모습을 감추자 주변 사람들은 이를 무척 이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이 실종을 계기로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경찰은 Y씨의 집 인근 주민들에게 얼마 전 사람들이 Y씨 집에서 물건을 운반했었다 라는 목격 증언을 확보했고 이를 추적한 결과 후쿠다 카즈코는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때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후쿠다는 목소리를 바꿔 어린아이인 척을 했고 이날 밤 그녀는 경찰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가족들을 모르게 한밤중에 도주,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은 시신 유기를 도운 남편뿐이었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산속에 묻혀있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어 후쿠다 카즈코는 강도, 살인,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에히메현을 떠난 그녀가 처음 정착한 곳은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였습니다. 물론 당시 그녀의 얼굴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상태였지만 후쿠다는 치밀하게도 훔친 돈을 이용해 사진처럼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를 높이는 등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바꿔 지명수배 전단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인상이 되었죠. 성형 이후 그녀는 술집에서 일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교토에서 유명한 한 요리집의 딸이에요.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라는 말로 동정을 사는 것은 물론 실제로도 교토에 종종 다녀오는 등 경찰은 물론 손님들의 의심을 벗기 위해 치밀한 행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교토에 도착하면 과거 자신이 에히메에 두고 도망쳤던 아들과 종종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통화 내역 때문에 경찰은 그녀가 관서 지방에 있을 거라 생각했고 늘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편 도주로부터 1년 남짓 지났을 무렵 그녀는 우연히 A라는 남성을 알게 되는데요. 이 남성은 한 유명 화과자 가게의 사장으로 아내도 있는 인물이었지만 후쿠다의 유혹에 넘어가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후쿠다는 동거를 시작하자 가게 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물론 접객도 상당히 능숙했기 때문에 A씨의 가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 역시도 새로 집안에 들어온 후쿠다를 상당히 좋게 봤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활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자 대담하게도 후쿠다는 에히메에 남겨둔 아들에게 연락, 아들을 조카라고 속이고 가게에 고용했다고 합니다. 참, 이 아들 인생도 기구하네요. 한편 A씨와 동거한 지 2년 반이 지났을 무렵 의외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동거하던 A씨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던 것이죠. A씨 입장에서는 언제까지고 동거 관계로 그녀와 생활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식을 올려 호적에 올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 이런 행정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의 본적이나 정보가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지명수배자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후쿠다는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지 5년째가 되던 겨울, 당시 그녀는 A씨의 가족들과 온천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A씨와 친척들은 여기서 우연히 후쿠다 카즈코의 지명수배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점점 그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친척들은 후쿠다의 물건을 몰래 뒤진 끝에 그녀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했고 면허증에 적힌 주소는 본인이 주장했던 교토의 유명 요리집이 아닌 에히메현 마츠야마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친척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체포를 위해 출동했지만 눈치 빠른 후쿠다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아들도 남겨둔 채 자전거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 도주로 인해 그녀는 다시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지명수배 전단 역시 성형 후의 사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후 그녀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곧바로 자취를 감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1996년까지 무려 8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으며 전국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주하는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었죠. 당시 그녀에겐 시신유기, 강도, 살인 등의 혐의가 있었지만 시신유기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였고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는데요. 어느덧 도망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 48세가 된 후쿠다는 후쿠이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레이코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한 오뎅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뎅 가게 사장이 레이코를 수상하게 생각, 그녀가 사용한 컵과 맥주병을 따로 보관해 경찰에 신고했고 지문 분석 결과 이 레이코란 여성이 사실은 지명수배범인 후쿠다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경찰은 잠복 끝에 가게에 나타난 후쿠다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21일 전인 1997년 7월 29일 5459일 만에 끝끝내 체포할 수 있었죠. 참고로 이 오뎅 가게 사장은 현상금을 받았지만 이를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녀가 살인죄로 기소된 시점은 1997년 8월 18일로 공소시효 성립까지 고작 11시간만이 남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9년 5월 31일 재판에서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 상고 전부 기각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됩니다. 한편 2005년 2월 그녀는 감옥에서 지주마카 출혈로 사망,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무려 14년이나 도망쳤던 한 여성의 이야기,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도주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사라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